네, 반갑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것 같아요. 참 세월이 아쉽기도 하고 속상하네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왔느냐 하면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025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투자해야 될 타이밍이냐,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결론은 오늘이 제일 저렴하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집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는 뭐 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으로 집값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뭐 어떤 분은 무슨 호재가 있어야 된다, 교통이 좋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쭉쭉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2025년도에는 집값이 상승할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이전에 집값이 상승하려고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지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느냐, 그거를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 규제 풀어야 합니다. 금리 인하와 대출 규제 완화, 일자리 수요, 대출 정책, 전세가가 상승해야 된다. 자, 그럼 제가 대충 적어볼게요. 대출, 일자리 수요, 개발 진행, 공급, 내수. 대충 우리 회원님들이 적어주신 게 대출을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와 수요에 따라서 틀려진다. 개발 진행으로 매수 심리가 풀려야 된다. 그리고 공급 부족, 그리고 내수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틀린 말씀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결론은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수요가 있겠죠. 집값을 상승하려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지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내가 느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렴한 맛에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집값이 저렴해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집값이 저렴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저렴하다고 스스로 확신이 들면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할 거예요. 때로는 너무 집값이 상승의 힘이 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마음이 들어야지만 집값은 상승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가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찌됐든 내 마음속에 현실적으로 집값이 저렴하다고 내가 스스로 느껴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출 규제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한 1000세대 분양한다 그러면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1.5% 정도 나온답니다. 1.5%. 그러면 나머지 98.5%는 결론은 뭡니까? 대출을 받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대출은 집을 살 때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지금 집을 사는데 대출 받으면 원금 이자 같이 나가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일기 신도시 뭐가 있었죠? 선도지구 발표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선도지구 발표했었는데 그 아파트들이 다들 3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30년 전에 그분들이 집을 살 때 얼마 주고 샀을까? 다들 9천만 원대, 6천만 원대에 집을 분양을 받았어요. 일기 신도시가 분양할 때 초기에는 6천만 원, 조금 지나서 분양한 거는 9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 분양받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대출 50% 받았다 생각해 봅시다. 3천만 원 대출 받았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생각하니까 3천만 원이 돈입니까? 돈이 아닙니까? 돈은 돈이지, 그렇죠? 근데 굉장히 내가 낮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점점점 부동산도 같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고, 30년 전에 대출 받았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대출 금리가 그 당시에는 모두 10%가 분명히 넘었을 거예요. 지금 대출 받으면 대부분 4%대에 대출 받는데 그 당시에 30년 전에는 12%, 15% 정도의 약정하고 대출을 받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주택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돈의 가치가 없고, 또 우리가 한 방에 갚는 게 아니고 원금 이자 점점점 갚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렴한 돈이었지만 그 당시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갚는 분 입장에서는 그조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6천만 원에 분양받았으면 분당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7억까지 하던데, 그러면 몇 배 올랐지? 30배 가까이 올랐다, 그렇죠? 그 30년 동안 30배가 상승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전세 사는 사람과 집을 분양받은 사람은 똑같이 계속 전세 사시는 분은 전세 살고 집을 매수하시는 분은 그 집을 이제까지 들고 있었다 그러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그렇죠? 참 억울하다. 그렇죠? 어쨌든 대출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일자리와 수요. 틀린 말씀 아니죠. 어찌되었든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살기 원하는 데예요. 정말 잘 들어보세요. 집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기 신도시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92년도 그때 노태우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시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전국에 200만 호를 5년 임기 내에 공급을 해버렸어요. 우리가 88 올림픽을 거치면서 집값이 폭등해버렸어요. 폭등.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보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 국민들이 살 수 없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자비로 집을 막 지어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1기 신도시의 시초고 그 당시에 지었는 집들이 벌써 30년 연한이 되었는 거고 그때는 집값이 상승했을까요? 하락했을까요? 공급이 많으니까 하락했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서 서민들이 그 당시 집을 굉장히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조차도 모자리니까 분양했는 가격에서 다시 피를 받고 분양받은 가격 이상에서 다들 거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그만큼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수요가 있을 만한 지역에 공급을 많이 한다 그러면 분명히 집값은 지금보다는 조금 조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내수 경기도 중요하죠. 내수 경기가 풀려야 자금이 도니까 어찌됐든 내가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요 3개, 4개, 5개는 충분히 틀린 말씀은 아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첫 번째 집값을 상승하기 위해서는 저 입장입니다.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가격이라는 것은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주관적인 입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서초동에 아파트 있는데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갑자기 15억 한다. 그러면 살까요? 안 살까요? 30평대 아파트가 34평짜리가 신축이 15억 한다. 사람들이 매입을 할까 안 할까? 빚내서라도 살까 안 살까? 땡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그 아파트가 그대로 똑같은 모델이 해남의 땅끝마을 가서 15억에 사라 그러면 사람이 살까 안 살까? 당연히 안 사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근데 그 가격이 내가 수용이 될 수 있는 가격이 된다. 근데 수용이 될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위에 있는 시세를 사람들이 보겠죠. 그 일대가 30평대 아파트가 한 30억 중반 한다 이 말이에요. 30평대 아파트가 한 35억 정도 하는 거를 내가 15억이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무조건 사는 거예요 이게. 15억만 사는 게 아니고 20억도 살 것이고 25억도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그러면 가격이 쭉 상승하다가 조금 조정받으면 어느 시점까지 떨어지다 보면 사람들이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사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기겠죠. 그러면서 거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가격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살고 싶어 하고 사고 싶은 지역에 집이 공급이 된다 그러면 그 집은 분명히 가격이 상승할까요? 안 할까요? 상승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서울 시내 안에 도심 안에 전철역 가까운데 살기 좋은데 집을 원하는데 경기도 외곽에 자꾸 집을 지어놓으면 그쪽에 관심이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겠죠 당연히. 왜? 출퇴근 거리도 내가 생각해야 되고 애들 교육 문제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살고 싶어 하는데 공급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어찌되었든 서울 시내 안에다가 공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 앞전에 시장이 묶어놓은 모든 규제를 좀 풀어주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게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속도가 빠를까요? 늦을까요? 늦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고 싶어하는 지역에 매물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한다? 투자도 하고 내가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내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 가격이 중요하고 공급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에가 뭐냐? 심리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 심리 문제는 대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도 있고 한국 금리가 모든 전문가들 50명한테 물어봤는데 50명 중에 40명 이상이 이번에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내려버렸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부동산 시장도 보고 시장의 고용도 보고 그리고 경기도 보고 하는데 이 상황의 금리를 유지했다가는 나라가 진짜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어제는 또 금리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최고 갔을 때 기준금리가 3.5까지 갔다가 지금 우리 3.0이 되는 거고 내년 1월 달에 한 번 더 내린다 그러면 다시 한 번 2.75의 금리를 우리가 맞이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 두세 번 정도 더 내리면 2%대 중반이 되면 지금 대출금리도 내년 되면 분명히 또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가 내가 지금 한 달 월급을 얼마 받으니까 이 정도 대출 받고 이자 내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지금 서울이 공급이 지금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대출 금리만 조금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또 내가 사고 싶은 지역에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집값이 서서히 상승할 것이고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내년 후내년 되면 엄청난 집값의 상승이 온다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개인적인 견해고 추측이지만 여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내년 후내년에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금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 쪽에 저는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상황상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건축비가 엄청 오르는 바람에 분양하는 가격도 너무 상승했어요. 그러면 신축도 좋지만 신축을 못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축이라도 사야 될 상황이다. 지금 강북에도 신축 분양가가 14억대 나오는데 그 일대에 14억짜리 아파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특공은 1,5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보통 평형대는 15대 1 정도 나왔는데 그만큼 집을 살려고 하는 대기 수요자가 많다는 것은 내가 신축은 분양을 못 받는다 그러면 준신축이나 오래된 구축이라도 사람들이 살려고 할 것입니다. 왜? 대기 수요가 있다는 것은 시장에 집을 살려고 눈치 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이제 대출 금리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전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노리시는 게 좋은 타이밍이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울은 지금 이게 위에 빨간 글씨가 무슨 말이냐면 수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수요. 지금 2024년도는 48,000 정도의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37,000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025년은 48,000의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32,000. 그리고 2026년 되면 이제는 극적으로 떨어지겠죠. 48,000의 수요가 있는데 공급은 9,000 가구밖에 안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보려고 하는데 3기 신도시가 선분양되는 걸 개판 나버렸죠. 그래서 내년부터 분양한답니다. 내년부터 분양하면 입주하려고 그러면 2030년은 넘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집값이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 다들 서울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공급이 안 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거주는 경기도에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지방에 있다 하더라도 살고 싶은 지역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공급이 없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요와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거기에 부과되는 거는 뭐다? 금리도 부과될 수 있고 그리고 대출 한도도 부과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자리도 부과될 수도 있고 개발 계획도 부과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위치를 우리가 명확하게 판단한다 그러면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움직여서 남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평가하고 힘들어할 때 이때 여러분들이 기회다 생각하고 집을 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남들 상승할 때 그때 부랴부랴 뒤꼬랑지 잡고 매입을 하지 마시고 남들이 애매하다고 판단되고 힘들어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한 발짝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신다 그러면 좋은 입지에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 끝나고 어떤 한 분이 오셔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김포에 지금 아파트가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 집을 하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12월 달에 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세입자를 넣고 조금 더 거기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안 그러면 그 집을 팔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저는 답은 정해져 있죠. 상급지로 갈아타라. 그런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더 있다가 갈아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김포보다 더 좋은 상급지로 갈아탄다 그러면 같이 상승한다고 하면 김포가 많이 오를까요? 상급지가 많이 오를까요? 당연히 상급지가 더 많이 오를 것이고, 만약에 내가 김포를 팔고 상급지를 매입을 했는데 국제적인 정세로 인해서 집값이 약간 조정받는다. 그러면 김포가 많은 조정을 할까요? 상급지가 많은 조정을 할까요? 그거는 또 당연히 안 좋은 지역일수록 조정은 더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찌되었든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노력하셔야지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면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뭐 하고 싶으면 해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은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어느 누구든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자기 자산을 지키도록 노력하셔야지만 나중에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지막에는 제일 상급지에 내가 물건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물건 하나가 나의 노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알았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다. 원래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을 못 하셨다. 그러면 2025년 상반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좋은 입지에 내 자금에 풀로 대출받아서 제일 좋은 걸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년 후, 3년, 4년 후에는 웃을 수 있다. 요 표를 보더라도 압니다. 내년에 2025년, 후내년 26년, 내가 25년에 낙찰을 받던 집을 하나 매수해서 2년 지나면 27년 되죠. 이때 되면 공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것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 표를 가져 나왔습니다. 나랑 놀아주님 숨도 하시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빨리 움직이시는 분이 이기는입니다. 지금 시장에 가보면 생각보다는 매물이 좀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상승한다는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 물량은 또 사거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도 지금 보면 아파트도 저번 주도 우리가 조금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를 몇 개 낙찰 받았는데 제가 생각했는 금액에서 약 한 7천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더 저렴하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경매로 매입하기에 너무 좋은 시장이다. 저 수업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해라는 얘기는 저는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맹맹거리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자, 지금까지 더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